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중상해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순간의 싸움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수사관들은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죄를 판단하는지 그 머릿속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뼈가 여러 군데 부러져서 전치 16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고요. 다른 하나는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즉 영구 실명이 된 피해자입니다. 딱 들었을 때 둘 다 엄청 심각하잖아요. 근데 과연 법의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쪽에 더 무거운 범죄로 취급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당연히 16주 진단이 더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치료 기간이 훨씬 기니까요. 근데요, 정답은 여러분의 생각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사건을 보는 그 관점을 바꿔서 수사관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의 진짜 답을 찾아서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 바로 상해죄의 세계입니다. 이걸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보통 전치 몇 주, 이 숫자에 딱 꽂히거든요. 그런데 수사관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이 묻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잃어버린 기능이 뭡니까? 왜냐하면 뼈는 부러져도 언젠간 붙지만 한번 잃어버린 시력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법적인 근거가 되는 조항인데요. 우리 형법 제258조를 보면 중상의 핵심 조건으로 불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불구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신체의 중요한 기능이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뭐 실명이라든지 청력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장기를 잃는 것 같은 이런 결과들은 치료기간이 며칠이건 상관없이 곧바로 중상해죄 수사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 수사관의 계산법. 어떻게 유죄를 만들어 나가는지 보시죠. 수사관은요, 그냥 막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알고리즘처럼 이 세 가지 단계를 따라서 사건을 분석합니다. 첫째, 어딜 때렸나, 공격 부위를 보고요. 둘째, 몇 번, 얼마나 정확하게 때렸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만약에 일부러 눈이나 목 같은 누가 봐도 위험한 급소를 노렸다면 이건 그냥 우발적인 싸움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바로 이 타격 부위와 횟수가 의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왜 하필이면 거기를 때렸습니까? 이 질문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이건 단순 폭행을 넘어서 당신은 상대방의 신체 기능을 아예 망가뜨릴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즉 중상해의 고의를 입증하려는 핵심적인 공격인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제 압박신문과 과학수사가 등장합니다. 조사실에서 피해자들이 거의 레포토리처럼 하는 말이 있죠. 아, 진짜 죽일 생각을 없었습니다. 맹세합니다. 정말 필사적으로 방어하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건 수사관들은 바로 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수사관의 필살기, 일종의 함정수사 같은 건데요. 아,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요? 알겠습니다. 라고 일단 받아줘요. 그러고 나서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불구로 만들 정도의 아주 심각한 상처를 입힐 생각은 있었다, 이 말이네요. 라고요. 살인미수 혐의는 쏙 빼주는 척하면서 중상해 혐의는 완벽하게 인정하게 만드는 아주 고도의 심리전인 거죠. 물론 피의자가 하는 말만 믿을 순 없죠.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도구들이 총동원됩니다. 휴대폰을 뒤져서 급소나 합의금 같은 단어를 검색했는지 디지털 포렌식으로 찾아내고요. CCTV는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서 이미 쓰러져서 저항도 못하는 사람을 또 때렸는지 이런 추가 타격을 찾아냅니다. 이건 중상해를 넘어서 살인미수까지 갈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거든요. 의사한테는 공문을 보내서 이거 영구 손상 맞습니까? 공식 확인을 받고 119 신고 녹취록까지 다 들어봅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구속과 실형, 그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받게 되는 형량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여기서 중요한 건 1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선처를 받아도 최소 1년은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게 이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다른 폭행이나 상해 사건처럼 벌금 내고 끝내자, 이게 안 돼요. 중상해죄는
법 조항에 아예 벌금형이라는 옵션 자체가 없습니다. 유죄는 곧 징역, 거의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피해자랑 합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폭행 같은 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그냥 그걸로 끝나요. 공소권 없음으로요. 하지만 중상해는 다릅니다.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검사와 변호사 간에 엄청나게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집니다. 검찰은 이건 시력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다, 영구적인 손실이다 라면서 중상해를 주장하죠. 그럼 변호인은 이렇게 맞섭니다. 요즘 의학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임플란트 하면 다시 쓸 수 있는 치아가 부러진 걸 어떻게 영구적인 불구라고 합니까? 라면서 단순 상해라고 방어하는 거예요. 이 법정 싸움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법정에서 던지는 마지막 승부수. 변호인들은 정말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경찰이 병원에 공문 보내서 영구장애 맞죠? 라고 확인하기 전에 먼저 의사를 만나서 영구장애라는 표현은 좀 이런 식으로 유리한 소견서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합의도 피의자가 직접 찾아가면 괜히 협박이나 증거인멸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진행하죠. 그리고 혹시 잊힌 CCTV는 없는지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다는 증거를 필사적으로 찾아내서 형량을 깎으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걸 보면 한순간의 싸움이 어떤 법적 결과로 이어질지는요, 단순히 얼마나 다쳤냐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증거와 법리 해석, 그리고 이 모든 걸 꿰뚫어보는 수사관의 그 날카로운 계산법에 모든 게 달려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중상해죄라는 아주 복잡하고 무거운 퍼즐을 함께 맞춰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한순간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는 10년의 감옥살이, 그 진짜 경계선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